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4일이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7월 3일장은 아시는 것처럼 반장이라고 하죠. 오전에만 열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미국은 휴가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면 지금부터 그냥 미국은 계속 주말까지 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금요일장은 열리니까 주말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반장이 열렸기 때문에 뭔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조급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참지 못하고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두 종목이 다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뉴욕에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두 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모두 그 미국 경기의 둔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가 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지표 둔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FOMC 의사록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시장에서 짚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가 조금 하락한 것은 아쉽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두 종목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6.5% 급등이고요. 엔비디아 4.6% 급반등했습니다.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테슬라도 사야 되고 엔비디아도 사야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미국의 맥주 브랜드고요. 코로나라는 맥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아쉽지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안에서 챙겨볼 포인트 잠시 후에 준비했으니까요. 특징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지표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표가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주간에 먼저 민간에서 발표하는 그런 고용 보고서입니다. 일단은 둔화세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둔화가 나타났고요. 15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시장이 예측했던 게 16만 건이었는데 그것보다 예상치 대비 하회를 했던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4개월 만에 최저치, 최근에 4월 달에 좀 높게 나와서 이게 좀 불안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둔화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들쭉날쭉하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에서 살짝 좀 최근 2주 동안 좀 내려왔던 흐름을 다시 위쪽으로 올리면서 메꿔줬습니다. 23만 8천 건, 시장의 예상치가 23만 3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더 높게 나왔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 자체는 떨어져야 좋은 거고요. 그래야 고용이 둔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주간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 좋은 겁니다. 사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고용이 떨어지면 고용이 둔화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용이 둔화되어야 우리의 지갑 사정이 좀 얇아지고요.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하는 건 물가가 떨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걸 좀 더 빠르게 당겨줬으면 좋겠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배드 뉴스들이 굿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역시 둔화가 됐습니다. 좀 정신없어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 끝에만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저번 달에 깜짝 반등을 하면서 이것도 좀 시장의 불안감을 일으켰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8.8 우리가 서비스업 PMI나 제조업 PMI 50에서 항상 선을 그어두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거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둔화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둔화 사이클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이 뭔가 좀 깜짝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지표를 굳이 차트를 다 가져오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계속 핑계대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핑계가 딱 두 개거든요. 첫 번째, 너무 고용이 뜨겁다, 탄탄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업이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두 가지 퀘스천 마크를 다 맞춰줬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조금 걸리는 건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걸 증시에서 좋아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점은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심어줬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연준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따로 나온 건 아닌데 마침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네요.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미팅에서 프라이스 프레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지금 압박,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다. 인 디클라인이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그 의사록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의사록 얘기를 하러 가면서 회의를 하러 가면서 야, 이번에는 확실히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얘기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물가 떨어지고 앞서 보셨던 서비스업과 고용도 둔화되고 이제는 금리 인하 거의 다 왔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도 그 의사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몇몇 연준 위원들은 more rate hikes,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FOMC 의사록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안 보고 싶은 건지 안 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건 저도 조금 이건 좀 너무 선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에 확실히 좀 꽂혀 있고요.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지만 보고 있는 상황, 물가와 서비스업과 그리고 앞서 보셨던 고용 둔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표, 그 팩트만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간단히 요 핀비즈 맵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뜨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빛나고 있는 별 태양 두 개가 있죠. 이쪽에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좋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동동 떠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뭐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쭉 전반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저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오히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태양이 같이 떠버리면 다른 빅테크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정도의 수급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도 좀 부진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 뭐 비만 치료제 모멘텀 정말 좋았었는데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섞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주목할 만한 섹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쪽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또 유틸리티, 산업재와 유틸리티가 같이 올랐습니다. 요즘은 산업재와 유틸리티 이거를 이제 약간은 성장주로 보는 관점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AI 때문인데요. AI로 인해서 산업재와 유틸리티 쪽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력기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들이 뭐 ESS 같은 성장 산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유틸리티를 같이 끌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는 뭔가 최근에 보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뭔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쏠림을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요. 누가 뭐래도 테슬라입니다. 제가 이 테슬라 차트만 벌써 한 3일째 캡처를 해오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3일째 창창창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모 현상이라는 말을 테슬라에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테슬라 살 걸, 진작 살 걸, 진작 살 걸만 지금 3일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250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테슬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또 하나의 포인트, ES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인데요. 메이저 터닝 포인트, 아주 주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도량이 좋았잖아요. 2분기 인도량이 좋았던 건데 그걸 일단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2 밀리언 유니츠라고 하는 걸 보면 200만 대를 이제는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 한 입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SS. ESS가 이번에 테슬라 안에 있는 테슬라 에너지라는 기업에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2분기, 한 분기 만에 굉장히 강한 그 매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ESS가 AI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네 라는 포인트가 되게 주요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하나 가져가시면 테슬라는 뭔가 좀 다른 것들에서도 빛을 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뭔가 주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사는 게 지금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테슬라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4.5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뭐가 좋은지, 반도체가 뭐가 좋은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서 월가에서 어떤 포인트 보고 있는지만 한번 보시죠. 메모리만 보고 가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달아봤는데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AI 스탁이 왜 좋은지, 하반기에도 왜 좋을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데만 보시면 되는데요. 왜 여기를 팔고 떠나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고잉 메모리 사이클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반도체주는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AI 모멘텀으로 또 쭉 올라온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까지 합쳐지니까 지금 잠깐 주춤했을 뿐이지 더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같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지금까지의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흐름으로만 보면 바이더딥 떨어질 때 계속 잡는 게 아직까지는 정답인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미국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을 안 주려고 계속 제한을 걸었는데 지금 H20이라고 하죠. H100, H200이 아니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H20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가져가시면 엔비디아, 중국 우려 이런 것들도 기우에 불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간단하게 한 종목 실적 발표한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미국의 주류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매출이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내용을 보니까 맥주와 와인 판매 사업 전반적으로 했을 때 예상보다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 두 개가 달랐어요. 맥주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는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성비 소비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경제 지표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소비재들의 상황을 봤을 때 확실하게 풍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도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 가격 지수도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은 가성비 소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와인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맥주 쪽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 걸 보면 고급화된 브랜드를 좀 내놓았던 그런 브랜드들은 약간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